허세진 작가님의 기이한 단편 소설집 다이어트 비법. 식구들과 밥을 먹는데 영미는 아무런 표정 없이 밥그릇을 바라보고 있다. 여보, 왜 그래? 밥 생각 없어? 네, 맛이 느껴지지 않네요. 그거 큰일이네. 그래도 몸 생각해서 좀 먹어. 네, 그럴게요. 남편의 자상한 말에 영미는 밥을 떠서 입에 넣었다. 155cm의 키에 몸무게가 92kg으로 뚱뚱한 편인 영미는 어릴 적부터 식탐이 많았다. 위로 2명의 오빠가 있어서 식사 때면 맛있는 반찬을 더 많이 먹기 위해 밥도 빨리 먹고 많이 먹었다. 그래도 출산 전에는 이 정도로 뚱뚱하지는 않았었다. 결혼 초기에도 65kg 정도를 유지했었다. 그러나 출산을 한 뒤에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지금의 뚱뚱한 아줌마가 되어버렸다. 그런 그녀에게 최근에 집 근처에서 그녀의 인생을 바꿀 만한 사고가 발생했다. 일주일 전에 영미는 시장에 들려서 반찬거리를 사가지고 가던 중이었다. 아파트 입구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1톤 트럭이 신호를 늦게 보고 늦게 정지하는 바람에 가볍게 영미를 치고 말았다. 툭 하고 차인 영미는 순간 정신을 잃고 바닥에 고꾸라지면서 이마를 바닥에 곤두박질 쳤다. 정신을 잃은 그녀는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병원에서 정밀 진찰을 받으니 가벼운 뇌진탕으로 결과가 나왔다. 3일 정도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면 퇴원할 수 있다고 했다. 가해 차량 쪽에서 합의를 요구해 와서 영미는 합의를 해주었다.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딱히 몸에도 별 이상은 없는 듯 했다. 단 하나 신경 쓰이는 것은 맛이었다. 병원에서 매 끼니마다 병원 식사가 제공되는데 영미는 그 밥에서 아무 맛을 느낄 수 없었다. 병원 밥은 원래 맛이 없게 나오는 거니까 그렇겠지 하고 그냥 먹었다. 3일이 지나고 몸도 회복되어서 영미는 퇴원을 하게 되었다. 3일간 집을 비운 사이에 집안이 엉망이 되어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이 하나 있었지만 집안일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도와준다고 하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남편은 있으나 마나 했다. 집으로 돌아온 영미는 집안을 정리하고 청소를 했다. 그리고 남편과 딸이 돌아와 먹을 수 있도록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오늘의 메뉴는 식구들이 다 좋아하는 카레였다. 영미도 카레를 좋아했다. 만들기도 어렵지 않아서 자주 해먹는 요리였다. 카레를 푸짐하게 준비해놓고 저녁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다. 딸 아이와 남편이 모두 집에 들어와서 저녁 식탁에 앉았다. 두 사람은 채소가 듬뿍 들어간 카레를 맛있게 먹었다. 그런데 영미는 카레를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다. 병원밥을 오래 먹을 때처럼 음식에서 아무런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사고 후유증으로 일어난 것이겠지 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그녀의 미맹은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도 나아지지가 않았다. 그녀가 맛을 느끼지 못하고 식욕을 점점 잃어감에 따라 그녀의 고질적인 식탐이 사라져갔다. 그리고 2달 정도가 지났을 때 그녀의 몸무게가 15kg이나 줄어들어 있었다. 2달이 지난 시점에 측정한 몸무게는 77kg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급격한 변화에 많은 사람들이 비법을 물어왔다. 사실 처음엔 그녀도 어디가 문제인지 몰랐다. 그저 맛을 느끼지 못하는 장애로만 생각했다. 그런데 다행인 건 배고픔은 느낀다는 점이었다.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된 그녀는 그동안 맛이 없어서 먹지 않았던 건강식들을 먹게 되었다. 살이 빠지면서 자신감이 생긴 그녀는 운동도 병행하게 되었다. 운동도 하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 해외 논문 등을 뒤지면서 공부를 했다. 그리고 그녀는 뇌진탕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편도체가 손상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사고가 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몸무게가 50kg이 되어 있었다. 건강식단과 운동을 병행하자 그녀의 몸은 점점 근육질의 건강한 몸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살이 빠졌는지 이제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변신한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비결을 알려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영미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만의 체중관리 노하우를 판매하는 비만 클리닉을 열었다. 그녀가 알게 된 사실에 따르면 뇌 속에 편도체가 좌우 2개가 있는데 둘 중 하나라도 손상이 되면 맛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다. 즉, 먹어도 맛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단 편도체는 뇌의 안쪽에 있으므로 손상시키기 위해서는 외과적 수술로 뇌를 열어야만 했다. 그러나 의사가 아닌 영미는 이 수술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영미는 인위적으로 뇌진탕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만들었다. 한 번에 뇌를 강타했다가는 큰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 여러 번으로 나눠서 뇌에 충격을 줘서 서서히 편도체를 손상시킬 수 있는 장치였다. 그녀의 비만 클리닉은 간단한 운동을 같이 하는 3개월 코스로 구성되었다. 3개월 코스의 가격이 100만 원이라는 다소 비싼 금액이었으나 그녀에게 상담을 받고 이 클리닉의 감량 코스에 참여한 사람들의 효과가 나타났다. 3개월 만에 극적인 체중 감량이 나타나면서 그녀의 클리닉은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맛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코스를 등록하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누구에게는 비만의 원인이 되는 맛이 누구에게는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했다. 그녀가 직접 고안하고 제작한 편도체 손상기는 뇌의 좌우를 큰 고무망치가 스프링에 의해 퉁겨져 나오면서 관자놀이 부근을 때리는 방식으로 서서히 편도체에 손상을 주는 원리였다. 처음 회원 등록을 한 후에 매일 하루에 한 차례씩 장치를 이용해 타격을 했는데 이 시술은 7일간 계속되었다. 총 7번의 편도체 타격으로 모든 회원들은 맛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클리닉에서는 이렇게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된 회원들에게 3개월간의 식단을 제공해주고 함께 운동을 하면서 3개월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99%의 회원들이 3개월 안에 날씬한 몸매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클리닉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1% 정도의 실패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맛에 대한 그리움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인위적으로 맛을 못 느끼게 만들어버리자 삶의 큰 즐거움을 상실한 슬픔으로 좌절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런 1%의 실패자를 제외하면 99%의 절대 다수가 행복하게 날씬한 몸이 되어 돌아갔다. 그녀의 사업도 점점 더 성장하면서 그녀는 집안일에 거의 손을 쓸 수 없게 되었다. 늦은 시간까지 일하느라 그녀는 집에 가사 도우미를 불러서 빨래와 음식을 대신하게 했다. 그렇게 매일 늦은 시간에 퇴근하는 그녀가 어느 날은 밤 11시가 되어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걱정이 된 남편이 영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영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남편은 그녀의 클리닉으로 찾아갔다. 2층에 위치한 클리닉에 도착하니 늦은 밤 11시인데도 클리닉엔 불이 다 켜져 있었고 직원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남편은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원장실의 문을 열었다. 원장실 바닥에 아내 영미가 머리에 피를 쏟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남편은 달려가 아내를 흔들어 깨워보았으나 이미 죽은 후였다. 아내의 손에는 프린트된 종이가 쥐어져 있었다. 아내의 손에서 종이를 빼내서 읽어보았다. 과학기사를 출력한 것 같았다. 편도체가 손상된 사람에게서 맛을 느끼는 능력도 사라지고 공포를 느끼는 능력도 사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기사였다. 그녀 뒤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프린트 종이를 보던 남편이 뒤로 고개를 돌리니 문 쪽에서 피를 뒤집어 쓴 여자가 흰 눈동자를 번뜩거리며 망치를 높이 치켰다. 내 미각을 돌려놔. 소리를 지른 그녀는 쪼그려 앉아있던 남편의 머리에 망치를 힘껏 내리쳤다.